펜오션. 벌크 운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운 운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뭐 그 앞에 실리콘2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 운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 수출주들이 뭐 실적에 좀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운임 상승이 그렇게 운임이 오른다 그래서 날렸는데, 정작 해운주들은 쥐뿔도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밀었던 그 대표적인 케이스, HMM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출주들 운임이 너무 올라서 실적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정작 그 폭등하고 있는 운임 수혜주인 여기 같은 경우 개판 쳤던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동시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재료,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운임 상승 지속으로 인한 기조적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피크아웃하고 정반대되는 한 입으로 한 개의 리포트에서 두 개의 얘기를 다 동시에 말한 그것은 컨테이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HMM에서 이슈가 뭐였습니까?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운임 상승을 해서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는데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벌크선이 안 좋아가지고 패대기 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종목 아닙니까? 이게 HM이. HM은 컨테이너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벌크는 대표는 펜오션입니다. 그래서 펜오션과 HM이 둘 다 지금 밸류업 지수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운임이 훨씬 흐름이 좋은 HMM은 이미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실리콘2 때 그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정작 좋은 얘는 왜 못 오르는 건데 계속 지금 올라 들어와요. 이렇게 올라 들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M이 올라오면서 펜오션도 겨우 신저가 들어갔다가 탈출은 했어요. 신저가에서 그리고 탈출해가지고 지금 오늘 조금 올라 들어왔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모멘텀을 지금 동시 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펜오션은 첫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펜오션 벌크선은 철저히 중국 경기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이 잘 나가던 시절에 해운주가 겁나게 잘 나가던 시절 같은 거 보면 펜오션이 대표고요. 그 다음에 이 2등사가 바로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죠. 대한해운이 선박을 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우리 실적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걸 자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벌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옛날에는요, 저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죠. 제가 업종 섹터의 흐름들 설명을 드릴 때, 섹터들 이 업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설명드렸을 때, 맨 앞에 제일 선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업종이 바로 이 해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제일 먼저 반영을 하는 업종, 그게 바로 이 해운이죠.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때 같은 경우 2003년 지수 바닥 때 일단 환산 주가로요, 해운은 당시에 13,000원이었어요. 1년 반 지나고 난 뒤에 대한해운은 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5배가 올라요, 주가가.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경기 폭주할 때, 자, 이때는 2006년도 6월달에 환산 주가로 때 86,000원이던 게 12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배. 여기 이 조그만 사이클에서 15배,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15배예요. 그만큼 이렇게 중국 경기를 밀접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업종이다는 얘기죠. 벌크 선사가. 이게 원자재 수송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좋아져야, 그런 주력이 우리 가까운 측에 이제 중국 화물 이거 옮기는 건데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중국 관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실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철저히 중국 경기에 달려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종목. 그래서 이 펜오션의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이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도 앞서 이제 장중 라이브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덴티움이라든가 선유의 FNF 이런 놈들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애들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이제 대형주들은 아니고요. 밸류업에서 수혜주로 입는 건 이 대형주들은 패시브보다 액티브가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패시브에서 돈 아무리 들어온다 그래봐 액티브에서 때려버리면 삼성전자 그냥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작은 별 하다가 그냥 사그러지는 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브닝 스타 빠이빠이 시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패시브에서 들어오는 그 수급이 차지하는 패시브 수급처럼 위력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밸류 이 페노션 경우는 지금 중국 경기 부양 기대 그리고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인한 수급 개선 기대,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상으로는 HMM보다 훨씬 못한 얘는 선택권 바깥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해오는 그냥 대한해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HMM 하나였는데 이제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HMM 뭐 현재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좋을 것이다. 주가만 비용신이다 였던 HMM에 이어서 이제 해운주 랠리가 될 토대가 마련이 된 게 지금 오늘 이 시세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보나치를 다시 거서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피보나치를 쭉 저기서부터 잡아 빼서 이제 신저가 들어간 종목이니까 신저가까지 자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제 대략 절반 수준이죠. 자 이제 절반 수준 라인 넘어서 절반 라인 여기를 지금 오늘 그대로 돌파를 한 겁니다. 절반 기준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연결되어 있는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하고 다 돌파했죠? 절반 라인 돌파, 기준선 돌파, 60일선 돌파. 이제 머리 위쪽에 또 뭐 또 조금 있긴 있어요. 머리 위에도 라인이 조금 놓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오류 때문에 운임의 추가 상승, 요것도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의 주 이슈고 이 벌크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벌크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 경기 부양 기대라는 게 있어요. 우는 기대보다 중국 경기 부양대 이게 약발이 더 큽니다. 패시보드보다도 중국 부양 기대 이 약발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저 위쪽으로 다시 긴 추세의 상단, 저 상단까지 되돌리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일단 HMM을 우리가 기본 타겟 종목으로 삼습니다만, 지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놓고 보고요. 당장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눌린다 그러면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요 정도 선까지 61선 정로선 정도로 밀려들었다 그러면 요 타겟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지금 자리죠. 이제 3,830원 요 자리가 다시 지금 여선입니다. 자 왼쪽하고 추세 연결시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죠. 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바로 요 가격대 위에 들어가서 4,000원 전후에서 막히고 들어가면 여기 현재 자리에서 그 다음 되눌린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 포인트 잡고 공략 이건 뭐 굉장히 둔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조금 긴 호흡 약 뭐 2주 정도 1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 이런 호흡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뭐 조그만 거리라도 뭐 몇 퍼센트짜리라도 그냥 안전하게 먹고 그냥 대형 코스피 대형주에서 안전하게 먹고 빠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뭐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놓고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보유입니다.